지난 28일 민주당은 2차 국정협의회 직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민생논의 테이블을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며 민생과 서민경제를 볼모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에게는 절차적 문제점과 이념 평양성 논란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민생 안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헌재가 직접 최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0년 신문법 방송법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의원들의 권한 침해 확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제2법 등에 나설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국정협의회 무기한 중단으로 추경, 연금개혁, 반도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상속세법 개정 문제 등 산적한 현안과 민생법안 논의가 줄줄이 표류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과 서민 경제인 만큼 민주당은 하루빨리 논의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생겨나면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듣기에는 너무나 달콤하지만 지난 역사의 교훈과 경제 원리를 무시한 참으로 위험하고도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5년 영화 007의 뷰투어 킬에서 소련 장군이 실리콘밸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디서 기술을 훔치느냐라고 얘기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혁신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은 소련의 테트리스 게임의 개발자 파지노프에게 단 한 푼의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회에서 혁신은 질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기업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하기 전에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이러한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채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입니다. 이 같은 사회에서는 삼성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결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구상은 옛 소련의 전철을 밟자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을 옥죄는 발상이 아니라 규제를 풀고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임을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정부는 최상목